LH 사건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고 3년 전부터 3기 신도시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안 관료와 토건 세력들이 서울 아파트 값을 계속 폭등시키고 폭등한 집값을 잡으려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또 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2005년에 2기 신도시를 건설해서 강남 옆에다가 판교 신도시, 송파 신도시, 지금은 위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신도시를 건설해서 강남 같은 곳을 늘리면, 공급을 늘리면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엉터리 같은 논리를 펴서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를 건설했더니 강남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죠. 아, 그렇습니까? 더 올랐죠. 더 올랐습니까? 오히려 판교 주변에 분당이 오르고, 판교가 오르고 분당이 오르니까 과천도 오르고, 그 다음에 과천이 오르니까 송파가 오르고, 송파가 오르니까 목동이 오르고,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버블 세븐 해가지고 7개 지역의 아파트 값이 경쟁하듯이 치러졌습니다. 네. 2기 신도시가 송파하고 판교만 있는 게 아니라 동탄 신도시 2군데, 파주, 교화, 파주, 운정, 또 김포, 검단 뭐 등등 해가지고 15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15개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누가 좋았냐? 우선 공기업이 일감이 생겼어요. 5년, 10년 먹잇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토지들은 건설업자들한테 넘어가고, 건설업자는 또 거기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돈을 벌고, 토건 세력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준 그런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고, 2017년에 대통령이 되고 1년 동안 집값 잡는 척하면서 올려놓고 3기 신도시 건설을 한다 하고 발표했어요. 3기 신도시 발표하는데 이미 과천에서는 개발 도면이 유출돼가지고 신도시에 투기가 일어났어. 국회의원이, 여당 의원이 그 도면을 유출해서 그걸 조사하고 수사해야 될 게 검찰이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공기업 직원 한 사람 적발해가지고 경고 끝. 아, 경고로 끝입니까? 경고로 끝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새 나가서 고양 원흥에도 투기가 일어났어. 2019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나가서 한 사람 적발해가지고 끝. 그러다가 이번에 장관이 바뀌고 변창흠 씨가 장관이 돼서 무슨 이사대책이라는 토건족들하고, 이사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토건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도 토건 회사가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 보증을 해주는 허그, 경기도시공사, SH공사, LH공사,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공기업들이 개발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업자협회, 그 대형 건설 회사가 만든 주택업자협회, 중소형 건설 회사가 만든 주택업자협회, 무슨 한국주택업자협회, 대한주택업자협회, 건설업자협회, 하청업자협회, 토건업자협회들하고 변창흠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토건업자들이 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이사대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전 조율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대책이 발표되니까 환영 성명을 내요.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자, 이사 대책을 만들 때 시민단체나 시민 의견을 들었다는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했거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전문가 있겠죠. 그 토건 세력과 친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만든 대책이 이사 대책이고, 그 이사 대책 중 하나로 해서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 데가 시흥광명이고, 시흥광명을 발표하던 날 제보에 의해서 13명의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투기한 것이 제보됐고, 그게 민변에 제보돼서 그 민변과 이 정부의 정책적 동지인 참여연대 쪽하고 해서 좀 폭로가 됐는데, 지금 벌써 폭로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경찰이 그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뭐 추가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총리실에서 7명 추가로 찾았다. 1시간이면 찾을 거를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곳저곳 해서 한 명씩. 아니 뭐 지자체, 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고, 여론이 나빠지는 데다가 하필 항상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뭐 총리
여당 대표 사과를 하네 뭐 하네 하는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뭐 마스크에다 이렇게 문구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부동산 처음에는 적폐 청산한다고 그랬다가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적폐 세력인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이게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또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마스크까지 달고 그렇게 이름만 바꾼다고 적폐 청산 뭐 부패 청산 이렇게 바꾼다고 이 정부가 부동산 적폐 세력이고 부동산 부패 정부인데 그런 정부가 무슨 뭘 자기가 누구를 잡아. 지금 구치소에 이미 잡혀 있는 박근혜가 지금 집값을 올렸어. 이명박이 3기 신도시 투기를 하라고 그랬어. 이명박이 3기 신도시를 그 시흥광명에 지정하세요 하고 문재인한테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근데 어디다 대고 그걸 핑계를 전 정권에다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더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제가 몇 달 전에 프레임 TV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의 지지율이 70%였던 지지율을 제가 70%에서 지금 30% 지난번에 프레임 TV에 나갈 때만 해도 40%대였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 35%대로 떨어졌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두 달 후에는 20%대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재주는 없어요. 아무 권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뺄 수가 있다. LH뿐 아니라 SH도 전부 다 땅 장사, 집 장사로 하고 있고 공기업은 땅 장사, 집 장사를 해서 배를 불리고 공기업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공기업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토건 물량은 자기 퇴직자들에게 몰아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야당도 정신 못 차린 야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야당에서 경실련에 와서 부동산 정책을 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러 왔군요. 온다고 해서 아니 선거 때가 돼서 오면 진정성이 없다. 내가 작년 재작년에는 김종인 대표나 야당 제1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내가 부동산 정책을 한 수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그때는 뒤로 빼더니 이제는 똥끝이 탔는지 자기들이 좀 만나자라고 해서 또 너무 버티면 그래서 만나줬죠. 마지못해? 만났어. 만나줬더니 일단 몇 가지 정책은 자기들 내부 정책에 을 바꾸겠다. 먼저 이게 선거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성은 별로 없죠. 그랬더니 또 여당 쪽에서도 여당 정책위 의장과 박영선 후보가 와서 경실련이 제안한 몇 가지 정책을 받아들여서 하겠다. 그때 그러면 여든 야든 조언을 구하러 오신 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좀 해주셨나요? 김원동의 집값 잡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다. 양을 늘리는 건 소용없다. 공급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한 2, 3개월간은 거래가 없고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죠. 그게 지금 현재 겁니다. 그럼 지금은 공급이 갑자기 많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나요? 공급 없잖아요. 매물이 있지. 그 매물이 바로 공급인 겁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집값이 폭락할 것 같다. 집값이 한 2, 3억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집을 100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내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가짜들이 맨날 공급 부족이다. 똘똘한 채다 그러지만 강남도 지금 음아파트 같은 거 좀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똘똘한 게 왜 떨어져? 그 가짜들의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들 말을 듣고 이 정부는 8사 대책으로 127만 원, 2사 대책으로 82만 원,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 노태우인가? 노태우가 200만 원에서 그때 주택보급률 60%일 때 집값 잡았던 양만큼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60%가 아니라 100%가 훨씬 넘었는데 200만 원을 갖다가 건설하면 200만 원이라는 주택을 공급하면 3인 가족으로 하면 600만 명의 인구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인데 거기다 600만 명이 살 집을 더 지면 그럼 한 600만 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앞뒤 안 맞는 한편으로는 작년만 해도 북해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설쳐대던 정권이 갑자기 작년 8월부터 수도권에다가 200만 원을 공급한다면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5억씩만 쳐도 땅 사고 집 짓는데 5억씩만 쳐도 200만 원을 하려면 1,000조 원이 들어가야 돼요. 1,000조 원. 1,000조 원이 어느 정도 돈입니까? 감도 안 잡히는 감도 안 잡히죠. 그런 엄청난 돈이 서울과 수도권의 돈이
돈이 쏟아 부어지면 그것도 한 5년 뭐 지금 이 8사 대책이나 2사 대책은 앞으로 5년 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1,000조를 쏟아부으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돼요? 또 들썩거려 부동산 값이. 이런 식으로 멍청한 대책, 한심한 대책, 집값을 잡는 척하면서 더 끌어올리는 대책,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골라야 되고. 근데 사실 고를 만한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네. 저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5명이 있는데 5번 안에 있는 사람은 잘 안 찍어요. 5번 안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5번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5번 안에는. 그래서 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방식대로 투표를 하면 위임된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쓸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1년 365일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재벌과 건설업자와 공기업과 기득권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365일 감시하고 폭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제가 하는 주업이죠.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이거 다 예견되어 있던 거다. 이 사람들은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조중동이나 그 가짜 전문가들을 시켜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막 떠들어대게 합니다. 그럼 그 가짜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조중동 뭐 이런 언론이 계속 공급 부족론을 떠들면 정권도 이제 힘이 빠지니까 거기에 따라가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맞장구 친다는 걸 알아. 이 관료들은. 그러니까 관료가 청와대의 그 어공들, 대통령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 대통령도 계약직이라고 5년 계약직 공직자가 5년 있으면 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국토부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뭐 보통 30년씩 지가 있으니까 늘공이니까 안 잘리니까 그걸 알고 이런 일들을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에도 저질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봐요. 2억 가던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집값이 올라가게 하고 2기 신도시를 건설해야만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 2기 신도시 건설해서 집값이 이게 떨어진 게 아니야. 이때는 뭐냐. 이명박은 신도시 건설을 안 했어. 이때부터 2기 신도시 건설해서 2006년부터 아파트 분양을 했지만 노무현 때 2006년, 2007년에 계속 올라가. 그래야 아파트 분양가도 이렇게 계속 헌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분양을 해야 이 건설업자가 이 논밭에다가 3기 신도시 논밭에다가 분양하는 아파트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와서는 경기도와 서울의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 이명박 정부 때는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를 30평을 1,200에서 4억에 분양을 했는데 60%가 미분양했어요. 4억인데도 안 사. 왜?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에 그 위례보다 더 좋은 데다가 3억에 분양을 하거든. 30평을.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위례 신도시에다 얼마에 분양했냐? SH가 6억 4천에 분양을 했어요. 30평을. 그러니까 이명박이 4억에 분양한 거 옆에다가 이 정부는 6억 4천에. 그러니까 민간은 그 옆에다 10억에 분양. 그렇죠.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과천 거기도 100만 원짜리 땅인데 100만 원의 땅을 뺏어다가 거기다 45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질 건데 작년에 얼마에 분양했어요? 7억에 분양했다. 3, 4억에 분양 가능한 아파트를 7억씩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팔려나가는데 3기 신도시 하면 대박 나겠구나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집에 가라고 해놓고 가야 될 사람 앉혀놓고 야 너 좀 더 있다 남아서 이거 3기 신도시하고 뭐 이런 거를 이사 대책을 좀 더 발표하고 가 이런 한심함을 보이는 것을 이미 LH 직원들은 알아요. 임원급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했겠어요?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이 많아.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중에는 뭐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다 동료 직원, 부하 직원들도 있을 거고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 뭐 경기도에 가서 논밭 임야 좀 샀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자살할 일이? 근데 왜 죽었어? 왜 죽었을까? 근데 죽고 나면 아무도 노터치. 감춰져. 그런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공무원이 부패 행위가 밝혀지면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한 달 넘게 LH 사건이 쉬운 광명만 있겠어요? 3기 신도시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가면 수많은 산단과 뭐 관광단지, 뭐 원단지에서 택지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저 용인에 가면 무슨 SK 반도체 수도권
촌에다가 저런 재벌한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주면 그것도 그런데 수도권뿐 아니라 지금 지방에 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토건업자들을 지방의회에 토건업자가 많아요. 토건업으로 하던 사람이 여의도 국회에도 토건업자가 많아. 대표적인 그 박덕흠 씨나 전모라는 부산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이런 사람 등등 토건업을 하던 사람이 토건업 플러스 국회의원까지 하고 토건업 플러스 시의원을 하고 토건업 플러스 지방 자치단체장을 하고 그럼 무슨 나라야 이 나라가? 엔잡러네 엔잡러. 토건공화국, 부동산공화국, 부패공화국 이걸 만들어가는 정부가 누구예요? 노무현. 응? 노무현이 토건 국가를 부활시키고 문재인이 토건 국가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도 그런 의심이 드는데 물증이 없잖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아니 3기 신도시에 땅 산 사람을 전수조사하면 요즘 주민등록 자기 이름으로 샀든 안 살았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그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누가 언제 샀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받아야 돼. 그 20평짜리 아파트면 토지가 몇 평입니까? 10평도 안 돼. 용적률이 300%면 7평. 7평의 땅을 서울에 사도 정부의 허가를 맞게 해놨어. 누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 땅 7평 사는데 정부한테 이거 사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사야 돼. 7평 땅 사는데 돈은 어디서 나올 거야? 너 돈 어디서 나와? 밝혀. 이러는 나라가 경기도에 가서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논밭 임야를 사는데 농협에서 10억짜리 사면 88억까지 대출을 해줘. 농군도 아닌 사람들이 땅을 샀어. 그걸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특히 3기 신도시 지역 플러스 그 인근에 땅을 산 사람을 전수조사하면 주민등록 치면 그 사람 자금 출처가 나옵니다. 자금 흐름이 나와. 그 다음에 계좌 추적하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이 그걸 샀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금융 실명법 위반, 농지법 위반. 내가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몇 가지 법을 위반했어. 금방 밝혀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금방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감시하겠다고 작년부터 그랬잖아. 근데 왜 경기도에서 논밭 산 사람은 감시를 안 해? 대통령은 그래서 양산에다가 돈을 농지를 샀나? 아니 11년 농부 경력 플러스 그 청와대 무슨 수석과 비서실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한 사람이 그 11년이 언제인지 젊었을 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업 하면서 농부업을 겸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위선적인 대통령이 과연 우리를 적발해낼까라고 생각하면서 LH치고는 지금 속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윤석열이 그만두게 만들었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걸 검찰에다가 계속 고발 잘하던 고발단체인데 이번 사건은 경찰에다 갖다 신고를 했고 그냥 시간 끌면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이게 그게 덮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아 이거부터 해야죠. 이거부터 선거에 이거 하겠다고 나한테 펴달라고 할 거라고. 그렇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나는 이게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감추는 데까지 감추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밝혀질 건데 어쨌든 다음 정권이라는 거는 꼭 야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당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당이 되더라도 문재인은 안 돼. 5년 단임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보기 싫어도 이제 1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 보기 싫으세요? 나는 보기 싫죠. 왜? 나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으니까. 물론 나한테 일거리를 줘서 일할 거리를 줘서 한편으로 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있어요. 아 이렇게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정말 사람 뽑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죠.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 같아요. 공정, 평등, 정의 하나는 맞았어. 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 그거는 딱 맞았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고 그런 나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나도 66년을 내가 살았는데 저하고 딱 30년 차이네. 3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다만 66년 동안 지금과 같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못하나? 아, 저렇게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그 다음에 저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자, 지금 대통령이 이사 대책을 만든 변창흠이 굉장히 전문가로 착각하고 있고, 변창흠이 건설업자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건설족들과 상의해서 만든 대책은 반드시 여당 보고 입법을 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여당 국회의원 180명이 대통령의 해바라기들이야. 이건 무슨 대통령 한마디에 대통령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입법부라는 게 대통령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도 아니고, 앉아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실패와 부작용이 나타날 게 분명한 그런 법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아니, LH 사건의 본질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우선 뭐 대책을 만든다고 말 같지도 않은 대책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사람들이 뽑히기를